우리 레드 와인 병을 보면은 뭐 바로 보여드릴게요. 좀 더 장기 보관에 용이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와인이 여기까지 차 있죠. 그럼 보통 집안에서 와인을 여러분들이 보관하시려면 어디 보관하셔야 될까요? 이건 정말 최악이에요. 안녕하세요, 와인강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와인을 구매하고 난 뒤에 와인을 장기간 보관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지, 왜 어떻게 보관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서양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애기들, 자식이 태어나면은 그 생년 빈티지를 사서 20년 정도 묵혀놔요. 그리고 성인이 됐을 때 같이 마시는 그런 전통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와인의 보관이라는 거는 10년, 20년, 30년 장기 보관, 와인 보관에 굉장히 주의사항이 따릅니다. 집에 고가의 와인 셀러가 있으면은 상관이 없지만은 와인 셀러가 없는 경우에 와인을 어떻게 보관해야 되는지 한번 오늘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빛을 조심해야 됩니다. 빛이라 그러면 우리 태양의 직사광선이죠. 직사광선이 와인에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잠시 이렇게 빛을 쐬이는 건 괜찮지만 보관을 하는 계속 빛이 들어오면 와인이 변질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짧게 직사광선에 노출되더라도 숙성이 급하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인을 보관하실 때 일단 첫 번째로 직사광선은 무조건 피하셔야 됩니다. 간혹 우리 와인샵이나 레스토랑들 보면은 전면에 이제 손님들을 모으기 위해서 디스플레이를 예쁘게 해 놓잖아요. 근데 거기에 판매되는 와인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직사광선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와인을 구매하러 갔는데 와인이 태양의 직사광선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게 보관되어 있다면 거기에서 와인 구매하는 거는 저는 비추입니다. 예전에 왜 우리 예쁜 뭐 자개나 이런 뭐 바로크 양식의 양주장들 있잖아요. 위에 이렇게 등이 있어요. 요즘은 그래도 LED 등이라서 조금은 낫지만 예전에 할로겐 등이나 이런 열이 나는 등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빛이 나오는 동안 그 열이 발생하거든요. 그 열이 와인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주장에 세워서 보여주기식의 보관은 정말 하지 마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와인 망쳐요. 우리 레드 와인 병을 보면은 뭐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레드 와인은 색이 되게 짙잖아요. 그리고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는 색이 되게 옅어요. 이렇게 거의 투명한 병까지 있거든요. 모젤 지역은 또 녹색 병이 있기도 하고. 왜 레드 와인은 이렇게 짙을까요? 얘는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수년 내에 드시는 가벼운 와인들, 그러다 보니까 빛의 투과율보다는 이렇게 컬러 자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투명병에 쓰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이 와인이 더 두꺼운 병이에요. 지금 무게를 들어보면 얘가 훨씬 무겁게 되거든요. 뭐 여러분들이 육안으로 보시더라도 병 크기 자체가 차이가 나죠. 이 안에 용량은 750ml 똑같아요. 하지만은 이 두께가 다르죠. 이건 뭐냐 하면은 얘가 유리가 더 많이 쓰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색이 짙고 여기에 빛이 투과할 수 있는 이 병의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좀 더 장기 보관에 용이합니다. 병 무게가 무거운 와인 좀 더 고급 와인이 들어가 있을 확률이 높아요. 왜? 운송비가 더 높겠죠. 무게가 더 많기 때문에. 하지만 비용이 더 들매도 불구하고 더 무거운 병에, 더 비싼 병에 와인을 병입했다라는 거는 이 안에 내용물 자체, 와인 자체가 그만큼 더 고급일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나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비싼 병에다가 싼 와인을 집어넣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걸러내야 되겠죠. 두 번째로 주의할 점은 와인 온도예요. 와인을 보관할 때 적정 온도에 유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와인을 음용하는, 마시는 온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보관하는 온도거든요. 우리 와인을 마시는 온도는 화이트 와인 같은 게 6도에서 12도, 레드 와인 같은 경우에는 12도에서 18도 정도 이렇게 드시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와인을 장기간 보관할 때는 10도에서 15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더 낮거나 조금 더 높거나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와인을 장기 보관할 때는 20도가 넘어가면은 조금 스트레스를 받아요. 20도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숙성이 그만큼 더 빨리 진행된다 그러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와인의 상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제가 몇 번 와인 상식편에서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와인을 보관할 때 상온에서 보관한다고 하지만 그 상온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야기하는 상온이 절대 아니에요. 서양 와이너리에 지하 깊숙한, 우리로 치면 지하 한 3층 깊이 정도 되거든요. 지하 깊숙한 동굴의 온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영상을 보시면 제가 지난번 루마니아 갔을 때 지하 와인 셀러를 보여드렸던 영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간혹 우리가 뉴스에서 보잖아요. 여름철에 라이터를 차 안에 놔뒀다가 그 라이터가 폭발해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차 내부 온도가 여름에 직사광선 밑에 있으면 너무 뜨거워져요. 그래서 와인을 차 내부에 보관하는 거는 저는 비추해요. 트렁크도 마찬가지예요. 트렁크가 철판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기가 순환이 안 되잖아요. 갇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뜨거워요. 겨울에는 철판이기 때문에 또 더 차가워지고, 와인은 영하로 떨어지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차 안에, 특히나 겨울철에 차 안에 와인을 놔두는 거는 그 와인을 망치는 지름길이에요. 극단적으로 겨울철에 영하로 떨어져서 와인이 꽁꽁 얼어서 이렇게 팽창돼서 코르크가 밀려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와인 자체가 영하로 떨어지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추석산염이라고, 와인이 이제 오래 장기간 보관되면 그 안에 있는 어떤 성분들이 결합돼서 추석산염으로 결정체가 돼서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게 영하로 내려가면 인위적으로 생겨요. 세월이 지나면서 정상적인 보관 상태 10도에서 15도 사이에서 서서히 생기는 거는 오히려 숙성의 풍미가 천천히 진행되고 더 풍미를 좋게 하지만은, 영하로 떨어지는 순간 인위적으로 걔들이 결정체로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풍미의 포텐셜이 빠져버린다는 거거든요. 저희 손님들 중에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항상 냉장고에 장기간 보관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일반 냉장고는 보통 2도에서 4도 정도 우리 세팅되어 있거든요. 우리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잖아요. 그러면 냉기가 빠지고, 그럼 냉장고에 컴프레서가 또 돌게 되잖아요. 그 냉기가 나올 때 그 냉기 자체가 병에 직접적으로 닿으면 영하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또 김치 냉장고를 사용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김치 냉장고가 보통 15도 정도로 세팅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15도에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기계적인 도움이 없는 상황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와인의 온도는 10도에서 15도 정도를 유지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 세 번째로 주의할 점은 습도예요. 코르크는 나무로 되어 있거든요. 얘가 건조되면 수축되고 말라요. 그러면 그 코르크 사이로 공기가 들락날락 거릴 수가 있거든요. 항상 바깥면에 습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조금이라도 덜 마르게 되거든요. 근데 습도가 또 너무 높으면은 곰팡이가 피거나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습도는 낮은 것보다 높은 게 좋아요. 우리 서양 셀러의 사진들을 보거나 영상을 보시면은 굉장히 먼지가 자욱하게 이렇게 하얗게 덮여져 있고, 막 곰팡이도 펴 있고 거미줄도 쳐 있고, 그런 셀러 사진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지하 2층 3층 동굴의 느낌이라고 했잖아요. 그 동굴에 가면은 습해요. 습도 조절이 자동적으로 되거든요. 아니면은 와이너리 바닥에 물을 이렇게 흐르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그 셀러 자체의 습도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셀러 자체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습도는 보통 70에서 80% 정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빛을 조심해야 되고, 온도 조심해야 되고, 습도, 어둡고 서늘하고 습도가 많은 곳에서 보관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오랜 세월이 지나면 먼지도 쌓이고 곰팡이도 피고 거미줄도 처지고 그렇게 보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인병 바깥쪽이 조금 깨끗하지 않다고 해서 그 와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꼭 알아두세요. 네 번째로, 진동을 조심하셔야 돼요. 와인병이 덜덜덜덜 흔들리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거든요. 얘는 고요한 지하에서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잠잠히 가라앉아서 숙성이 돼야 되는데, 간혹 우리 와인 매니아 분들 보면은 와인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뭐 와인을 매일 마시기 때문에 매일 이제 와인을 가지고 어디 식당에 가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 공간이 제 셀러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필요할 때마다 와인을 가져가지만은, 승용차를 몰고 다니시는 분들 중에 와인을 매일 마시기 때문에 그 차 안에다가 와인을 박스채로 넣어 두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잠깐 어디에 이동하는 정도는 괜찮지만 그 안에 계속 몇 날 며칠을 그 트렁크 안에서 승용차가 움직일 때마다 그 진동을 받으면 그 와인은 스트레스를 받겠죠. 가급적이면은 와인은 진동에 노출 안 되도록 해서 숙성을 하는 게 좋아요. 잠깐 이동하는 경우 외에는 차 트렁크에 보관하지 마세요. 다섯 번째로 중요한 거는 수평으로 뉘어서 보관해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은 와인이 여기까지 차 있죠. 끝까지 차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은 코르크가 마르게 되거든요. 안에도 공기가 있고 바깥이 건조하게 되면 점점 마르게 되겠죠. 이 사이로 공기가 들락날락 거리면서 얘가 산화가 돼요. 결국에는 초산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인을 보관하실 때는 이렇게 뉘어서 보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공기층이 지금 이 위에 있죠. 그리고 여기는 와인에 맞닿아 있잖아요. 그럼 바깥의 습도가 7, 80% 정도가 있고
이 내부는 와인하고 직접적으로 닿아 있기 때문에 이 코르크 나무가 수축되는 것을 방지를 해줘요. 코르크는 나무기 때문에 장력이 있는 나무거든요. 이 병의 두께보다 조금 더 굵게 만들어요. 그리고 얘를 이 안에 끼워 넣게 되는데, 그러면은 세월이 지나면은 얘가 병 모양처럼 딱 맞게 떨어져요. 그리고 더 세월이 지나면은 코르크가 점점 장력이 없어지고 결국은 코르크의 수명이 다하게 됩니다. 그럼 와이너리에서 보통 뭐 30년, 40년, 50년 지나게 되면은 그 코르크를 빼고 새로운 코르크를 맞게 됩니다. 그거는 굉장히 기술이 필요하겠죠. 엄격하게 와인 메이커의 관리하에 그 리코르크 작업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보통 그런 경우에는 와이너리에서 보증서를 발행하기도 하거든요. 왜? 빈티지가 40년, 50년 됐는데 코르크가 완전 새 거야. 이거 가짜 아니야.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왕이면 깨끗하고 깔끔한 제품이 좋잖아요. 이 모든 거는 판매를 위한 조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5가지 와인 보관의 주의사항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빛, 온도, 습도, 진동, 수평, 이 5가지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도심 속 가옥 구조, 일반적인 가옥 구조, 우리 서울의 도심 속의 가옥 구조를 예를 들었을 때 대표적인 건 뭐죠?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경우를 들어볼게요. 그럼 보통 집안에서 와인을 여러분들이 보관하시려면 어디 보관하셔야 될까요? 베란다 이야기 하시는 분 있죠? 싱크대 이야기 하시는 분 있을 거고, 옷장 이야기 하시는 분 있을 거고, 또 화장실 뭐 이야기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강의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답변들이거든요. 자, 여기서 베란다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은 이제 봄이 다가오잖아요. 봄, 가을에는 그래도 괜찮아요. 겨울에 영하 10도, 20도 떨어지잖아요. 그 겨울에 바깥 온도에 노출되면은 제가 뭐라 그랬죠? 추석 산염이 생긴다 그랬죠. 그리고 와인이 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여름에 베란다에 보관을 하면 어떻게 되겠죠? 우리 여름에 36도, 38도 오르잖아요. 거기에 직사광선까지 닿으면은 이건 정말 최악이에요. 온도는 10도에서 15도지만 조금 높거나 조금 낮은 거는 괜찮지만 편차가 없어야 됩니다. 온도 편차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싱크대 이야기 하시는데, 보통 우리 아파트에 보시면은 우리나라는 바닥에 난방이 돼 있잖아요. 온돌 문화이기 때문에 배관의 메인 장치가 싱크대 밑에 있어요. 그러면은 아무리 내가 어떤 방을 온도를 끈다 그래도 거기서 기본적으로 온수라도 지나가는 관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싱크대 밑도 추천하진 않습니다. 옷장, 아주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세대 때 자개장이 굉장히 유행이었잖아요. 요즘같이 모던한 가구들은 이렇게 밑에 받침이 있어서 조금 떠 있지만 옛날 장들은 거의 대부분은 밑에 딱 붙어 있어요. 요즘도 그런 거 많이 있긴 하지만은, 그럴 경우에는 겨울에 온도를 켜놓으면은 그 장 전체가 계속 따끈해지거든요. 그래서 온돌 문화이기 때문에 옷장 같은데 보관하는 거는 추천하진 않아요. 우리 문 열고 들어왔을 때 신발장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현관문을 열고 나가면은 앞에 냉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발장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문을 열 닫을 때 바깥에 냉기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신발장도 제가 그렇게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럼 어디 보관해야 될까요? 직사광선, 온도 피해야 된다 그랬고, 습도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습도가 있으려면 우리 어디죠? 욕실이에요. 지금은 셀러가 많이 나와서 보통 와인 매니아들이 셀러를 많이 구매하시고 편안하게 와인을 보관하시지만은, 예전에 안방 욕실을 아예 개조를 해서 장을 짜 넣어가지고 거기에 와인을 이렇게 보관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어요. 왜? 안방 욕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가옥 구조상 안쪽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바깥 온도에 직접적으로 노출 안 되죠. 당연히 직사광선 없죠. 온돌이 없죠. 또 습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욕실을 개조해서 와인을 보관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습니다. 조금 더 신경을 쓰신다면 뽁뽁이 있잖아요. 뽁뽁이를 여기를 감으세요. 그리고 신발 박스 안에 뽁뽁이를 감아서 넣으세요. 그리고 뚜껑을 닫고 그 앞에다가 어떤 와인인지 적어놓고 그냥 어둡고 서늘한 곳에 그냥 넣어두세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바깥의 온도가 이 뽁뽁이의 공기층에 의해서 조금 분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뉘어 놓을 수 있죠. 그 다음 뚜껑을 닫으면은 빛의 노출이 안 되겠죠. 습도 조절만 조금 해주시면은 와인을 장기간 보관하는데 굉장히 편리하실 겁니다. 이 와인을 오픈하고 난 뒤에 마시다 남은 와인을 며칠간 보관할 수 있는지는 이 영상을 참조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저는 여러분들의 슬기로운 와인 생활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와인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